오늘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디커플링 흐름은 국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안정적인 것 같은데 수급을 중심으로 시장의 자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시선주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3거래일째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고 오늘 지수도 2,800선을 터치한 상황입니다. 수급 흐름과 시장 분위기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수급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두 종목에 많이 몰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많이 자금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대형주가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전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점대에서 지금부터 움직이는 기업들이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수익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징이 많이 못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좀 올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증시가 우상향을 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석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린 업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섹터 분석 함께 해보시죠. 오늘 이제 제가 쭉 보니까 특정 섹터를 산다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특정한 이슈가 있는 종목을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전히 각계전투 종목 장세로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신고가거든요. 근데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죠. 네. 근데 지금 종목군들을 좀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는 2차 전지 셀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때문에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SDI도 오늘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시추 테마 같은 경우도 코오롱 글로벌 같은 기업들이 좀 반발력을 보여주면서 저기서 이제 포착이 된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랑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예, 맞습니다. 어김없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부각되는 이슈들에 따라서 종목군들을 사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상으로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나 반도체 쪽에 대한 자금 유입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 또 질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발적으로 종목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내는 게 또 저희 일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드려볼 텐데 오늘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좀 봐가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섹터별로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픽한 종목. 먼저 이제 리가캠 바이오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IR 일정을 앞두고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IR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공시를 통해서 IR을 할 거다라고 예고를 한 거는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오늘 주가도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리가캠 바이오를 따라가기에는 좀 무리일까요? 아니요, 저는 리가캠바이오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IR이 있는데 연구개발 진행 현황이나 신규 연구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리가캠바이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ADC라고 하죠. 항체 약물 접합제 쪽에서 대장주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 기업이죠. 항체에다가 약물을 붙여서 암세포를 타겟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 이 기술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형 변경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강하게 붙어 있지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ADC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 강했거든요. 근데 이 ADC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리가캠 바이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이 ADC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치료제 신약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ADC라는 플랫폼 쪽에 대한 기술력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약 104억 달러 그리고 2030년도 같은 경우는 440
8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연간 기준으로 약 20%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한 60조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도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네. 우리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거든요.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밀리다가 대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가켄바이오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든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리가켄바이오가 그래도 우리가 7월 달, 8월 달에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반기까지도 저는 강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재료가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상당히 세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해볼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오늘 모처럼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테슬라 반도체 파운드리 추진 소식이 오늘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고 있는데 주가 반등 이제 시작일까요? DB 하이텍은? 예, DB 하이텍이 네. 그동안 굉장히 소외가 많이 되어 있었죠. 사실 이제 IT 세트 수요라든지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우리가 반도체가 전부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DB 하이텍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업황이 그렇게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컨슈머나 산업용 반도체 쪽을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었던 이 테슬라 쪽에 대한 파운드리 소식이 들리면서 6월 달과 10월 달에 뭐 실사를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DB 하이텍 같은 경우 뭐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냐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 쪽에 대한 규제를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뭐 25%에서 50%까지 관세를 높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대만 쪽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의 가동률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조금 회복 속도가 더뎠었던 본 사업부에서 매출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의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전 DB 하이텍 오늘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점대에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던 자리이기 네. 때문에 추가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DB 하이텍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로 골라봤습니다. 언제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실적, 주주환원, 신사업,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더라고 보니까요. 아직도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현대글로비스는? 네, 엄청난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정도면 저평가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운주라고 한다면 HMM이라든지 페노션 같은 기업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이제 폐배터리 쪽에 대한 사업도 진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꽤나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현대차와 기아 쪽을 통해서 배터리를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신사업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저평가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도 괜찮은 자리인 거죠, 그러면? 네. 현대글로비스에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요. 지금 제가 월봉을 잠깐 띄워놨는데 네. 여기 현대글로비스의 주가 흐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가격대 20만 원대를 넘어서면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살짝 뚫어내는 모습들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글로비스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네. 요 현대글로비스에는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300원대 넘어서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의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과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만 원 이탈하는지 그 여부만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 보이고 있는 종목 총 8개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재규 대표가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과연 뭘까요? 네, 저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아, 리가캠 바이오요? 네, 아까 전에 잠깐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게 보시면 LX 세미콘도 그렇고요. DB하이텍도 그렇고 굉장히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강세를 보이지 못했던 종목들의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이제 빈집을 털러 네, 그런 가고 흐름들이 있는 거네요. 꽤나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뭐 게임주들도 이제 저점대 있는 기업들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증시가 상승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점대에 있는 기업들도 꼭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리가캠 바이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네.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이제 IR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IR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 주가의 또 한 번의 급등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재료 소멸이 혹시나 저는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은 있기는 한데 네. 좀 맞춤 전략을 자세히 세워 주시죠. 네, 일단 이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LCB14 그리고 LCB84라는 치료제 신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다른 제약사들이 사가서 지금 임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쪽에 대한 결과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안 좋은 내용을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 치료제 신약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와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는 다른 치료제 신약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현재 75,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의 고점인 84,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2,000원으로 위아래로 살짝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데 아마 84,000원까지 올라가면 9만 원 이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오늘 현재 자리에서는 84,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전고점까지 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을 노릴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